삼국사기 제3권 신라본기 제3편 뇌물 이사금과 실성 이사금 이야기. 서기 356년 신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h을에 이사금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는 구도 갈문왕의 손자 각간 말구의 아들 뇌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휼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미추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의 아버지 말구와 장인 미추 이사금은 형제였습니다. 신라왕실은 같은 김씨성을 가진 이들끼리 때로는 형제의 자식끼리 혼인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예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신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비로운 통치의 시작. 뇌물 이사금은 즉위 2년째인 357년 봄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손길을 내밉니다. 사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호라비, 호러미,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각각 곡식 3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효도와 우애가 남다른 이들에게는 직급을 한 등급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58년 봄 왕이 몸소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던 그날, 하늘에서는 자줏빛 구름이 대야처럼 묘 위를 감돌았고 신비로운 새들이 묘의 뜰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였습니다. 왜 침공.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64년 여름 4월, 예의 대군이 신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뇌물왕은 전령의 보고를 듣고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머릿속에 기묘한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라. 병사의 옷을 입혀 토암산 밑에 세워라. 왕의 명령에 신라군은 밤새 허수아비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현 동쪽 평야에는 용사 1,000명을 숨겨두었습니다. 왜군이 토암산 밑에 거대한 군대를 발견하고 주춤거리는 순간, 지금이다. 매복해 있던 신라의 용사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예군은 허수아비 부대에 당황한 데다 갑작스런 복병의 습격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라군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도망치는 왜군을 끝까지 쫓아가 섬멸했습니다. 그날 왜군의 시신이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백제와의 외교 전쟁. 373년 이번에는 백제와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백제의 독산성 성주가 부하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해왔습니다. 뇌물왕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육부에 나누어 살게 했습니다. 며칠 후 백제왕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노가 담긴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형제처럼 화친을 맺었거늘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친 백성을 받아들이시니 이는 화친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백제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왕은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백성에게는 일정한 마음이 없는 법이요. 생각나면 오고 싫어지면 가는 것, 이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요. 백제왕께서는 백성이 편치 않음은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과인만을 나무라시니 어찌 이렇게 심하시오. 백제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들. 세월이 흘러 388년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지진. 그해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389년 전염병이 수도를 휩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흙비가 내렸고 황충대가 들판을 뒤덮어 곡식이 여물지 못했습니다. 뇌물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393년의 대전투. 그리고 393년 여름 5월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성, 신라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왔습니다. 5일 동안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장수들이 외쳤습니다. 전하,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웁시다. 하지만 노련한 뇌물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깊숙이 들어와 사지에 몰린 상태다. 필사적인 그들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을 수는 없다. 기다려라. 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보급이 떨어진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무랑은 용맹한 기병 200을 먼저 보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보병 1,000명이 독산까지 추격했습니다. 협공을 당한 왜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죽거나 사로잡힌 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왕의 마지막 결단. 하지만 신라를 둘러싼 정세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392년 북쪽의 고구려가 강성해지자 내무랑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것입니다. 400년 가을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401년 고구려의 볼모였던 실성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402년 봄 2월 46년간 신라를 이끌어온 내물 이사금이 흥하셨습니다. 새로운 왕 실성 나무랑의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신라의 귀족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돌아온 실성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실성 이사금, 알지의 후손이자 이찬 대서지의 아들, 키가 7척 5촌에 달하는 장신으로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 즉위원년 실성왕은 외국과 통호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흔을 외의 볼모로 보냈습니다. 실성왕의 치세 405년 외병이 명활성을 공격했습니다. 실성왕은 직접 기병을 이끌고 독산 남쪽에서 적을 가로막았습니다. 300여 명의 왜군이 쓰러졌습니다. 407년 예인들이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양식을 비축하며 신라 침공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장수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불한 미사품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병기는 흉한 것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물며 큰 바다를 건너 남을 치는 것은 만일 실패한다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험한 곳에 관문을 세워오면 맞고 기회가 있으면 나가 사로잡는 것이 상책입니다. 실성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412년 실성왕은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냅니다. 415년 8월 왕은 풍도에서 외인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417년 여름 5월 실성 이사금이 흥하셨습니다. 두 왕의 시대가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신라는 계속됩니다. 외침과 자연재해, 굶주림과 역병 속에서도 신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가 전하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격동의 신라 역사입니다.